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고요. 네 번째 시간인 북방민족의 성장 그리고 국제관계 다원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앞서 세 번째 시간에 봤던 조공 책봉 관계에 이어서 이제 4차 시, 5차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대에 따른 국가들의 모습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국가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시작할게요. 네, 시기상으로는 10세기 이후의 동아시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거 잠깐 정리를 하면 중국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네, 남북조 시기를 거쳤어요. 남북조 시기를 거치고 수나라가 잠깐 통일을 했다가 당나라로 이어지는 그런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살펴보았는데, 그리고는 당나라가 이제 절도사 세력들의 난립으로 멸망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국가가 등장하니 그것이 바로 송을 중심으로 하는 거란, 그리고 서하, 여진, 그리고 한반도에는 고려, 그리고 베트남인 대월까지 각각 다양하게 국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남북조 시기에 봤던 것처럼 또 하나의 다원적인 국제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없었던 일본은 자연스럽게 소극적인 대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 그 일본을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기억나나요? 견당사 파견도 하고 그다음에 견신라사 파견도 하고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9세기 말 이후에 신라와도 국교를 단절하고 견당사도 파견을 중지하면서 자기네들 나라만의 안에서 이렇게 그 세력을 떨쳐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세기에 들어와서, 여긴 10세기지만 12세기 말에 들어와서 가마쿠라 지역에 가마쿠라 막부가 수립이 됩니다. 하지만 그 대외 관계에는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조금 참고로 이 가마쿠라 막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노란색이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까만색으로 쓸게요. 가마쿠라라는 지역이에요. 이 지명이고요. 그 도쿄 아래쪽에 있는 도쿄의 남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도쿄 남부에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 대표적인 이 막부를 세운 사람의 이름만 잘 기억해 놓으세요. 미나모토, 그 다음에 요리토모라는 사람이 가마쿠라 막부를 수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막부라는 이름 자체가, 막부는 이제 무사 집단들입니다. 무사 집단들이고요. 천황은 그대로 있지만 천황은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무사 집단이 권력을 가지고 가는 그 모습이 막부 세력이라고 합니다. 막부는 총 한 3차례에 걸쳐서 등장할 테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계셨다가 시기상으로 잘 정리를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이제 거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여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란은 야율아복이라는 사람이 부족을 통합하여 건국을 합니다. 그래 916년, 그러니까 연도를 외우지 말고 한 10세기에 발음 주의하셔서 10세기에 거란이 성장을 했구나라고 여러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오늘따라 말이 좀 꼬이네요.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발해를 멸망시키고 고려를 침공합니다. 이 고려 침공하는 얘기는 이따 고려 얘기할 때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요. 연운 16주 지역을 차지해서 송나라를 압박하는데, 여기 지역이 이 연운 16주인데 지도로 보시면 여기 있는 여기 베이징 보시나요? 베이징 주변에 있는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송나라를 압박을 해서 거란과 맹약을 체결합니다. 이 맹약 이름을 우리는 전연의 맹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연의 맹약, 요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전연의 맹약인데요. 형제 교분을 갖고요. 대신에 송나라한테 비단과 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요걸 바탕으로 거란이
세력이 컸구나 정도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두 번째로 살펴볼 국가는 탕고트족이 세운 서하라는 그 국가입니다. 서하라는 위치는 앞서 여러분들이 그 요에서 봤듯이 요 거란의 지도를 봤듯이 여기 여기 있고 송이 있었을 때 요 지역 서쪽에 있는 지역에 있었던 것이 바로 서하입니다. 서쪽에 있었던 국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죠, 비단길을 장악하면서 발전을 했고요. 거란이랑 조공 책봉 관계를 맺기도 했고요. 송가는 책봉 및 교역이 마찰이 있고 하지만 오랜 전쟁 이후에 똑같이 그 거란처럼 맹약, 화해하는 약속을 맺어서 은과 비단을 얻어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화약이 조금 TMI로 경력의 화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력의 화약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네, 요 정도만 서하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세 번째로 살펴볼 국가는 여진입니다. 여진은 아골타라는 사람이 부족을 통합하여 건국을 합니다. 1115년,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따지면 약 12세기에 등장했던 국가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장과 발전에서는 송과 연합하여서 거란을 멸망시킵니다. 왜? 송나라가 여진이 커지니까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가 거란을 물리쳐 주면 우리가 거란한테 줬던 세패, 은과 비단을 너희한테 줄게 라고 해서 실제로 거란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화북지방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거를 지키지를 않아요. 이거를 지키지를 않고요. 주지를 않으니까 송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송을 공격하기도 하고 심지어 송나라의 황제를 포로로 잡아가기도 합니다. 요 공격했던 사건을 교과서에 안 나와 있는데 정강의 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송의 황제를 납치해가는 모습을 보이고요. 아예 북송을 멸망시키고 송나라는 여기 보는 것처럼 창장강 이만의 수도를 자리 잡고 남송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강화조약을 체결을 해서 똑같이 비단과 은을 받고요. 고려와 서하도 금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모습, 국제 질서가 변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거란과 금의 통치 정책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거란과 금, 여진 모두 고유 문자를 사용을 했고요. 거란과 여진은 우리 북위에서는 한족처럼 되고 싶어서 한화 정책을 실시를 했었죠. 하지만 반대로 이원적 통치 제도라 그래서 거란과 여진은 한족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거란은 남명관, 북명관제, 금은 맹암모국제와 주현제를 통해서 각각 분리해서 통치했다는 거. 요것이 바로 거란의 북명관, 남명관제, 그 다음에 여진의 맹암모국제와 주현제 등등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차이가 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네, 그렇다면 송나라는 열심히 돈만 퍼준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송나라는 어떤 정치 체제를 갖췄는지를 살펴보시면은요, 송나라는 중심은 문치주의입니다. 문자라는 거는 무관할 때 이 문자를 사용한다는 건데요. 문관을 중심으로 한다는 겁니다. 왜? 절도사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거든요. 절도사를 지금으로 따지면 지방을 지키는 군인이었어요. 지방 군인 세력이었는데 세력이 커져서 당나라가 멸망하고 송나라를 세운 조광윤도 실은 절도사 세력이어서 절도사 세력을 약화시키는 게 먼저였어요. 그 대신에 그러니까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문치주의를 이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군인의 세력들이 약화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북방민족 국가보다 군사력이 열세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맹약, 아까 전연의 맹약, 그 경력의 화약 등의 맹약을 체결하고 막대한 은과 비단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가 재정이 악화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신하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왕안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왕안석이 신법을, 새로운 법을 추진을 합니다. 왜? 국가가 돈이 없거든.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 신법을 실시하는데, 신법이라고 하면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균수법 같은 것을 통해서 물가를 조절하고요. 그리고 그 청묘법과 시역법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모습. 그 다음에 보갑법과 그 다음에 보마법으로 군대를 양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다라는 거. 각각 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이런 정책을 시행을 하는데, 정책을 급진적으로 시행하면 당연히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래서 당쟁이 격화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국력은 점점 더 약해지고 송은 멸망하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만해 남송이 건국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남송 지역에서는 그 금과 어쩔 수 없이 군신 관계를 맺죠. 그 전까지만 해도 그 거란과 맹약을 체결할 때까지만 해도 형식적으로는 송나라가 형의 위치에, 형과 동생이면 형의 위치에 있었지만 남송과 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대대로 신하로 복종하도록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등 굉장히 약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금의 비단과 은 등의 물자를 바치기도 하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점점 약해지는 송의 모습, 중국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고려는 아까 얘기했지만 대외관계, 고려의 대외관계 같은 경우에는 거란 그리고 여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란은 기억나는 사람 있죠? 이 서희와 소선영의 담판을 통해서 영토를 확보를 합니다. 그 영토가 바로 무엇이냐? 그렇죠. 방, 동, 육주를 얻어냅니다. 그 서희와 소선영에 대한 얘기는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살펴보시고요. 거란의 2차, 3차 침공이 쭉 이어질 때 3차에서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강감찬이 귀주에서 크게 이깁니다. 그걸 귀주 대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거란과 결국에는 거란과 조공 책봉 관계를 체결을 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더라.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송과 그리고 여진과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일단 여진이 성장을 할 때 고려가 위협을 받으니 윤관이 여진을 정복을 하고 동북 구성을 축조합니다. 이때 등장했던 윤관의 부대, 윤관이 중심으로 만들었던 부대가 바로 별무반이 되는 거죠. 이 동북 구성이 축조가 되고 나서는요, 이거를 기념한 그림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척경입비도라는 그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하지만 여진이 성장하지만 여진이 이제 금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고 나서는 사대를 요구합니다. 그럴 때 현실을 인정하고 조공을 하는데, 이 조공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봤더니 이자겸과 척준경, 이 당시에 문벌 귀족들이 이 시대 상황을 인지하고 금내에 조공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송이나 남송과는 해상교육을 유지하면서 문물을 교류하는 해상교육, 어디에서 기억나나요? 벽란도라는 섬에서 해상교육을 하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굉장히 오랜 시간 여러분들 정리를 할 텐데요. 북방민족을 중심으로 본다면, 네, 어느 나라에 있었어요? 그렇죠. 거란이 있었고요. 거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송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잠깐 서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진 있었습니다. 요까지 여러분들 살펴보았다면 이때 우리나라는 그렇죠. 고려였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12세기 들어와서 가마쿠라 막부가 등장하더라 정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거란과 송 같은 경우에는 네, 서로 네, 맹약 체결했던 거 기억하시죠? 서하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여진과 손을 맞잡아서 거란을 아웃시켰더니 여진이 송을 공격해서 아웃시키고 송은 찌그러져서 남송으로 넘어가게 되더라. 그리고 나서 고려도 거란과 했을 때 서희라는 네, 사람이 등장해서 단판을 지었고요. 여진과 관련해서는 네, 윤관이 했을 때와 또는 이자겸이 네, 관계를 맺었을 때가 각각 달랐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가마쿠라 막부는 굉장히 띄엄띄엄 소극적으로 자신들만의 세상을 구축하더라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꽤 길게 했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북방민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